123쪽에 대단원 마무리 1번은 이산확률 명수 충치의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풀어주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1부터 5까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는 거죠. 그래서 카드에 적힌 두 수의 차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제일 적게는 1부터 제일 많게는 4까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x가 2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요 세 개를 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 차가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전체 확률 1에서 차가 1이 되는 요 확률만을 빼면은 되겠죠. 여사건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즉 우리가 지금 x 이퀄 1에 대한 확률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차가 1이 되는 경우는 1, 2, 그 다음에 2, 3, 3, 4, 4, 5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있겠고, 5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는 경우는 이제 OC에 해당하는 1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10가지 중에 4가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차가 1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전체 확률 1에서 요게 이제 10분의 4가 되는 거죠. 요게 10분의 4고, 내가 원하는 2 이상에 대한 확률은 1에서 5분의 1을 뺀 5분의 3이 이제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px 이퀄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고 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그 정의역이 1부터 10까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1을 대입했을 때의 값, 2를 대입했을 때의 값 해서 1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의 합이 뭐가 되면 되냐면은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얼마냐면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럼 k는 계속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일종의 약간 수열의 느낌이 들죠. 10을 대입하면은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인데 수열의 합에서 뭐다? 이렇게 쓱쓱 사라지는. 원래는 이제 부분 분수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미 얘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로 따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합이 어떻게 된다? k에 1 마이너스 11분의 1인데 이거의 합이 1이다라는 확률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11분의 11이니까 k 곱하기 11분의 10이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k는 10분의 11이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4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고 6의 약수가 아니면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집니다. 그리고 6의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이때 평균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일단 확률 분포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6의 약수가 이제 1, 2, 3, 6에서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자체가 6분의 4에 해당하는 거고, 6의 약수가 아닌 경우는 나머지 6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빵번 나올 수도 있겠고, 한 번, 두 번, 동전을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는 앞면이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3개의 동전을 던질 때는 앞면이 이제 3개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의 개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 그럼 x가 0이 되는 확률을 먼저 구해보면은 일단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6의 약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3분의 2에 대해서 이제 2개의 동전을 던지기 때문에 2번 중에 앞면이 빵번, 뒷면이 2번 나오면 되겠죠. 여기에서 6의 약수가 안 나오는 확률이 3분의 1인데, 여기에선 3개를 던져서 앞면이 빵번, 뒷면이 3번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이니까 의미 없고 약분하고 6분의 1에서 1이고 8, 3, 24분의 1. 그럼 24분의 4가 되니까 24분의 5라고 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1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빼기 1이 되겠고, 3시 1,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요거를 재활용해서 다시 쓰자면은 얘는 2와 2가 약분되고 요 2와 요 2가 약분되죠. 3분의 1이 남고 그 다음에는 여기 3과 여기 3이 약분되고 여기는 이제 8분의 1 그러면 24분의 8과 24분의 3이니까 24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복잡하니까 지웠다가 다시 볼게요.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가 3분의 2 두 번 중에 두 번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2분의 1이 두 번, 뒷면은 빵번. 이건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고 뒷면. 똑같이 이제 3분의 1에 3c 2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1 앞면이 두 번, 뒷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1이고 의미가 없고 2와 약분되니까 6분의 1과 여기에서는 3이니까 약분되고 8분의 1 그래서 24로 6, 4, 24, 8, 3, 24, 24분의 7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겠고 나머지는 뭐 24분의 51, 7을 더해주면은 23이니까 여기가 2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평균은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은 EX가 나오겠죠. 뭐 이제 표 만드는 게 좀 어려울 뿐이고 EX는 이제 표만 나와 있으면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요거는 그래서 일단 a에 대한 계산을 위해서는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3a가 4분의 3이니까 a는 4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얘는 4분의 1 얘는 뭐 2분의 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v의 a분의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는 이제 a 제곱분의 1에 vx가 되는 거니까 vx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ex 같은 경우는 아까 4번에서 안 풀어봤으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0 곱하기 4분의 1 의미 없고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1인데 1을 이제 4분의 4로 고치면은 4분의 5 여기 이제 평균이 되겠고 vx는 이제 x제곱에 대한 0, 1, 4를 토대로 0 곱하기 4분의 1, 1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2가 되겠죠. 그게 이제 4분의 8. 요게 이제 2x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서 뭘 빼자? 2x라고 하는 요 평균의 제곱을 즉 4분의 5의 제곱인 16분의 25를 빼면 되겠죠. 여기가 4분의 9인데 4분의 9는 이제 통분을 위해서 16분의 36이라고 하는 형태 그 다음에 16분의 25를 빼면은 16분의 11이라고 하는 vx를 구할 수가 있어요. vx a제곱이 a가 아까 얼마였냐면 4분의 1이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이제 16이 되는 거고 vx는 이제 16분의 11을 구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1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6번 이상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 나와 있고 x는 0부터 20까지에 대한 부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ex, v, ex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다 나타내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이항 분포를 얘는 따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x는 20번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확률 자체가 4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평균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요 두 개 곱 20 곱하기 4분의 1로 우리가 평균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20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4분의 3을 곱해가지고 이 꼴은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vx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vx가 얼마냐면은 4분의 15가 되는 거고 ex가 5라는 거 아까 구했고 그러면 v의 ex 같은 경우는 4배의 vx가 되는 거죠. 그 vx 대신에는 4분의 15를 대입하니까 15가 나오네요. 뒤에 있는 값이.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니까 20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보고 이렇게 이항분포 따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7번은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나와 있죠. 분산은 이제 n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이렇게 이제 해서 16분의 15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n일 때에 대한 확률 n-1일 때에 대한 확률이 이제 여기에다 15배를 해주면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보고 이항분포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항분포를 보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n번 시도를 했는데 n번 일어나는 경우죠. p가 n번 일어나고 1-p는 0번 일어나는 경우, 여기에 15를 곱한 값과 n-1에 대한 확률이라는 얘기는 nc n-1에 p가 n-1번 나오고 1-p는 한 번 나오면 되는 거죠. 요 두 개의 값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 1이니까 의미가 없고, p의 n-1제곱과 p의 n제곱을 약분해주면은 p가 남겠죠. 그 다음 얘는 NC에는 1이니까 역시나 의미 없고, 정리해주면 15p는 얘 같은 경우는 n이 되는 거죠. 왜냐면 뭐 4C3이라던가 5C4라던가 여기 전부 다 4가 되고 5가 되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NCn-1은 n이 되고 뒤에 이제 1-p가 남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가지 np에 대한 식이 이제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 n과 1-p 대신에는 15p, 그러면 15p가 있고 거기다 p를 곱하니까 15p 제곱이 16분의 10, p 제곱은 15를 약분해 주니까 16분의 1이 나오고, p는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죠. p 대신에 4분의 1을 대입해 주면은 n이 나오겠죠. 4분의 15, 여러분들 n은 구해보세요. 구해볼까요 같이? 4분의 3, 따라서 n은 5가 나오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ex를 구하라는 거야. ex는 n 곱하기 p죠. 그래서 ex라고 하는 거는 n 곱하기 p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8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정규분포는 기본적으로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된다라고 했고, 요 x라고 하는 요 확률 변수의 그 범위가 a-1부터 a 플러스 3인데 그 범위가 요 아무래도 평균의 좌우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해주는 값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즉 a-1과 a 플러스 3의 중점이 7이 된다는 뜻이니까 a-1과 a 플러스 3의 중점이 7이 되는 a 값 구해주면 됩니다. 즉 2a 플러스 2는 14고 2a가 12니까 a는 6이 되겠죠. 어느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 한 봉지에 들어있는 팝콘의 개수는 평균이 68,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다루고, 이때 팝콘의 개수가 56 이상 74 이하인 봉지. 요거는 이제 기본 형태가 되겠죠. x에 대해서 정규분포 68,6의 제곱을 다루는데, 팝콘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이제 확률 변수를 취급을 해주면 그 x가 56 이상 74 이하인 요거의 확률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56에서 68을 빼고 6을 나눠주면 Z로 바뀌는 거고, 74에서 68 빼고 6으로 나눠주는 거죠. 마이너스 10인데 6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 여기는 1이 되겠죠. 즉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칸이 좁아서 옆에서부터 하면은 0에서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에서 0에서부터 1까지에 대한 요 두 개의 값을 찾아서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0.3413, 여기는 0.477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5818 0.8185가 나오거든요. 이건 확률이 되는 거고 여기서 몇 퍼센트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81.85% 이렇게 이제 단위를 맞춰서 적어줄 수 있으면 되겠죠.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5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는다라는 게임. 그래서 0점에서 시작을 해서 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진 후 점수가 220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확률 변수를 우리가 뭘로 잡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확률 변수를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 요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취급을 해주면 그 한 번 나오면 5점을 얻고 두 번 나오면 10점을 얻겠죠. 세 번 나오면 15점을 얻습니다. 그럼 x번 나오면은 5x만큼의 점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점수가 220점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x를 220점 이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취급을 해서 요 이제 점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총 우리가 100번을 던지기 때문에 뒷면이 몇 번 나오냐면은 100-x번 나오겠죠. 같은 방법으로 2를 곱해서 요만큼의 점수를 잃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점수가 되는 건데 요게 220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에 대한 물음이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죠. 100번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그 이제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충분히 큰 수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50,5의 제곱이라는 걸 따르겠죠. 그러면 이제 확률 뭐에 대한 확률이냐면은 여기는 7x 여기는 마이너스 200 220 이상에 대해서 7x가 420 이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x가 60 이상에 대한 그러니까 60번 이상 나오면 됩니다. 앞면이 60번 이상 나오면 이제 220점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얘는 x를 z로 바꿔야 되겠죠. 60에다가 50을 빼고 5로 나누어 주는 즉 2 이상에 대한 그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0.5에서 2 이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 전체 0.5에서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에 대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계산은 뭐 뒤에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요. 모평균 m 그 다음 모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 크기가 n2인 표본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맞다라고 하고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n2의 표본의 크기를 더 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vx바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n1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v의 y바 같은 경우는 n2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요거에 대한 크기 비교인데 시그마 제곱은 우리가 지금 같은 값이고 n1보다는 n2가 더 큰데 역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vx바가 더 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n1과 2n2가 같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이제 또 표준 편차 요거에 대한 비교죠. 일단 그러면 시그마 x바에 대해서 구해보면은 루트 n1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n1 대신에는 뭐 2n2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루트 2 루트 n2의 시그마가 되겠죠. 얘가 뭐가 되냐면은 시그마 y바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시그마 y바 자체가 루트 n2분의 시그마니까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의 시그마 y바가 되니까 얘랑 비교해주면은 루트 2를 곱해주면 루트 2의
시그마 X바가 시그마 Y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루트가 들어가면 맞는데 여기서는 지금 2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틀린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2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죠. n이 4고 모평균 24, 모표준 편차 6 다 이제 오픈되어 있고 표본 평균 x바가 18 이상 21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뭐 대놓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평균을 빼야 되는데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ex바에 해당하는 값이죠. 즉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그건 이제 모평균과 똑같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요게 루트 n분의 n이라고 하는 건 4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3이라고 하는 값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x바를 z로 표준화시키는 작업에서 18에서 24를 빼고 3으로 나눠주는 형태죠. 21에서 24를 빼고 3으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인데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인데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죠. 즉 여기서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에 대한 범위를 구하라는 거죠. 면적을 구하라는 게 이제 확률을 구하라는 거고, 이건 어떻게 구했냐면은 음에 대한 개념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한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구해준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를 빼면 1에서부터 2까지가 나오는데 좌우 대칭이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좌우 대칭이니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0에서부터 1까지 요거를 빼면 됩니다. 아까 요거 어디죠? 여기선 2개 더했죠? 더하면 이제 0.8185인데 이 2개를 빼란 뜻이에요. 이 2개를 뺐을 때에 대한 값이 요거의 확률이 된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 자, 13번 보겠습니다. 어느 농장에 생산하는 블루베리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5g, 표준 편차가 0.2g인 정규 분포를 다루고, 이 농장에 생산한 블루베리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을 하는 거죠. 표본의 크기를 이제 100이라고 보면 한 상자 안에 들어있는 블루베리의 전체 무게가 144g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농장이 생산한 100만 개의 블루베리를 상자에 포장하였을 때 불량품으로 판정될 상자의 개수의 상자의 개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여기는 뭐 많은 개념이 일단 들어가 있는데 어느 농장이 생산하는 블루베리 한 개의 무게, 요걸 뭐 확률 변수 x라고 치면 얘는 정규 분포 1.5, 0.2의 제곱 얘를 따르겠죠. 그 다음에 100개에 대해서 144g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판정인데 100개에 대한 그 표본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하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1.5, 루트 n, 루트 n은 이제 10분의 2니까 10분의 0.2의 제곱, 달리 적자면은 0.02의 제곱이 되겠죠. 100개를 한 상자에 넣는 거기 때문에 100x에 대한 무게가 되겠죠. 이 무게가 144 미만이면은 불량품이 됩니다. 일단 불량품이 될 확률부터 구할게요. 얘는 불량품이 될 불량품일 확률. 그럼 얘는 이제 x바가 1.44보다 작을 확률인데,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준화를 시켰을 때 1.44에서 1.5를 빼고 0.0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0.06인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0.5에서 0부터 3까지에 대한 확률을 빼면 됩니다. 0.5에서 0에서부터 3까지. 0에서부터 3까지의 값이 얼마냐면 우리가 앞에서 오픈되어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보면은 얘가 0.4987. 그럼 0.5에서 0.4987을 빼니까 0.0013이 되거든요. 자, 이 농장에서 생산한 100만 개의 블루베리죠. 100만 개가 있는데 블루베리 이거를 상자로 넣으면은 100개당
그러니까 만 개의 상자가 나오죠. 불량품으로 판정될 상자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만 개의 상자에 대해서는 이 확률로 불량품이 생깁니다. 그럼 만 곱하기 0.013을 해주니까 10, 100, 1000만 해주니까 13개. 어떻게 여기에서는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 x바가 있고 여기서는 또 이항 분포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항 분포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 만 콤마 0.0013인데 여기서 이제 평균을 쓴 이유입니다. 불량품으로 판정된 상자에 대해서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그 이항 분포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 곱하기 0.0013을 해서 13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랑 x바랑 y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과 그 불량품으로 판정될 상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호를 구분해서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14번 향신료로 사용되는 샤프란 알뿌리를 몇 년 동안 배양하느냐에 따라 추출되는 양이 달라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농장에서는 5년 배양한 샤프란 알뿌리를 재배해서 샤프란을 추출하는데 한 개의 알뿌리에서 추출되는 샤프란 양의 평균 정균부를 다루고 이 농장에 재배한 샤프란 알뿌리 36개 표본의 크기가 36개인 거죠. 이미 추출하여 샤프란을 추출하였더니 그 양의 평균, 즉 표본에 대한 평균이 7.5,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0.6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x바에서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에서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x바는 오픈되어 있고 루트 n 같은 경우도 루트 36이니까 6분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그마의 값이 없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n이 충분히 크면은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대입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0.6이 들어가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해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5번 보겠습니다. 열쇠 5개와 이 중에 하나에 맞는 잠긴 자물쇠 하나가 있고 열쇠 5개 중에 임의로 한 개를 택해서 잠긴 자물쇠를 열 때까지 확인한 열쇠의 개수. 그러면 x는 한 번에 열 수도 있겠고 5번 만에 열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의 확률이 이제 합이 1이 되는 거고 한 번에 이제 자물쇠를 열 확률은 5분의 1이죠. 그 다음 2번 만에 자물쇠를 열 확률은 처음에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4개 중에 이제 한번 성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만에 자물쇠를 열 확률은 처음에 실패하고 2번째도 실패하고 3번째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3개 중에 하나를 맞게 딱 자물쇠를 연 거죠. 그래서 그게 5분의 1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뭐가 된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 네 번째 2개 남아있는 2개의 열쇠 중에 하나를 딱 맞게 떨어지게 한 거죠. 다 5분의 1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표 나와 있으니까 뭡니까? x의 평균 구할 수가 있겠죠. 16번 어느 회사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한 입사 지원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러 120명을 뽑았고요. 필기시험 점수는 평균이 220,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필기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치면 평균이 220, 표준 편차가 40의 제곱. 정규 분포 따르고 필기시험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는 풀이 가죠. 이런 비슷한 게 앞에 예제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확률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점수를 구하는 거죠. 다시 뭘 해야 되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필기시험의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뭐 A라고 보면은 요런 겁니다. 평균이 220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평균보다 높아야 되겠죠. A점보다는 높으면은 여기에 이제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 합격하는 경우가 얼마가 되냐면은 2,000명 중에 120명이 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약분을 하면은 1000분의 60이니까 0.06%로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합격할 확률이 0.06%란 뜻이에요. 그 점수를 요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확률은 나와 있으니까 뭐 어떤 x가 a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0.06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x를 이제 z로 바꿨을 때 a에서 220점 빼고 40으로 나눈 값이 0.06인데 이 말인즉슨 얘가 이제 0으로 바뀌는 거죠. 그 z로 확률 변수 z로 갔을 때는 얘가 0이 되는 거고, 즉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40분의 a-220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0.44가 되는, 0.44는 1.55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얘가 a-220 얘가 1.55가 되는 a 값 찾으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역시나 맡길게요. 1이 적힌 카드 5장, 2가 적힌 카드 4장, 3이 적힌 카드 3장, 4가 2장, 5가 1장이 있는 상자가 있고요. 이 상자에서 2장의 카드를 임의로 추출하고 카드에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본 평균 정의할 때 표본의 크기를 뭐 3개였나요? 2개, 3개 이렇게 뽑았나? 거기에서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x바를 일일이 만들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죠.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x와 x바의 관계로부터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x에 대해서 보면은 x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5 이렇게 있죠. 장수는 몇 장 있냐면 1부터 5까지니까 15장 중에 15장 중에 5장 있고 15장 중에 4장 15장 중에 3장 2, 1 넘날치기 1 이렇게 해서 합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냐면은 EX 구할 수 있고요. VX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볼까요? 그럼 얘는 15분의 5, 8 너무 막 쓴다. 9, 8, 5 그럼 얘는 15분의 25에서 35가 되겠고 5로 나누면은 3분의 7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고요. 와 복잡하네요. 얘는 이제 x제곱에 대한 평균 1, 4, 9, 16, 25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각의 확률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면 한 번 더 적을게요.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9분의 14.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시그마 x 같은 경우는 3분의 루트 14가 되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x바에 대한 시그마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관계를 보면은 루트 n분의 이제 시그마라는 거죠. 시그마가 이제 시그마 x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n이라고 하는 건 2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루트 2분의 3분의 루트 14. 그래서 얘는 3루트 2분의 루트 14니까 약분하면은 3분의 루트 7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내가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구하지 않고 x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구하는 거,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18번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9%, 2.58을 곱하면 되겠고 신뢰 구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n은 신뢰 구간의 길이죠. 이게 0.86 시그마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 쓰라고 나와 있고, 일단 99%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구해보자면은 x바 마이너스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개념 또 다시 볼게요. 요게 이제 a고 얘가 b입니다. 두 개를 빼면 2배의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0.86 시그마보다 작게 되는. 그럼 시그마 날라가고 루트 n분의 2 곱하기 2.58이 0.86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n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루트 n을 양쪽에 곱해주고 0.86을 나눠주면 2 곱하기 2.58 이렇게 나오고, 계산한 다음에 제곱해주면은 n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3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n은 최소값 36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풀어봤고요. 뒤에 나오는 거는 뭐 통계적 추정하기, 빅데이터 다 얘기를 했던 거고, 이 듣는 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